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비셀 고베 대 가와사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베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다. 특히 상대가 고베를 상대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고베가 상대 블록을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가와사키는 잠그는 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그럼에도 슈퍼컵에서 고베가 가와사키에게 오히려 실리를 챙기는 식으로 당하는 등 가와사키가 의외로 고베 상대로는 공격성을 줄이고 있다. 가와사키가 가시와 간바, 사간도스 같이 상당히 역습에 능한 팀에게 약했다. 다만 나고야를 상대로는 실리를 챙기는 상황으로 가면서 적은 수의 공격과 최소한의 골로 경기를 가져오려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베를 상대로도 무리하게 공세를 퍼붓는 것보다는 한 골 차이의 승리로 최대한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 슈퍼컵에서 가와사키가 기록한 스코어는 1-0의 신승이었다. 고베가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고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와사키가 역습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꽤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 고베도 상대가 앉아버리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최근 부진하고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후쿠오카 대 사간도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간도스 상대로는 상당히 전적이 좋은 편이다. 특히 사간도스가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이를 블록으로 막아버리고 공격을 가는 식의 실리를 잘 챙긴다. 물론 후쿠오카도 리그 내에서 가장 수비적이고 라인도 낮게 잡는 편. 올 시즌 홈에서도 슈팅 숫자는 18위로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신승 양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잦다. 사간도스도 어느 정도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는 선수들이 많다.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특히 올 시즌 득점의 13위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하다. 2016년 이후로는 후쿠오카 상대로 2골 이상을 기록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간도스가 맹렬한 공격력이나 적극성만 가지고 후쿠오카를 잘 공략한 것은 아니었다. 후쿠오카의 상성 우위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후쿠오카가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상성이 좋은 편이다. 사간도스가 맹렬한 플레이 말고는 후쿠오카를 공략할 카드가 없는데 블록이 단단한 후쿠오카가 이를 잘 받아치는 모습. 물론 후쿠오카도 낮은 라인이라는 공격에서의 페널티는 있지만 실리를 뽑아먹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이와키 대 고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키의 단점은 공격적으로 가는 플레이에서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 사실 리그에서도 가장 공격 횟수가 많은 팀이지만 정작 골 기록은 8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신 압박으로 상대의 전개를 압박하는 식으로 수비를 해내는 모습이 꽤 좋은 편이다. 그나마 상위권 팀들이 이와키의 압박을 이겨내는 장면은 꽤 있었지만 고우가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엔트리가 얇다. 결장자가 너무 많다. 때문에 고우가 경기력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태. 특히 고우도 꽤 활동량 중심으로 풀어가는 특성이 강해 후반전에 보여주는 난조가 상당히 큰 편이다. 지난 매치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어도 압박이 약해지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성향을 보여주기도 어려웠던 모습. 이와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본다. 일단 이와키도 공격의 효율에서 높은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팀은 아니다. 그래도 압박으로 상대 전개를 막아세우는 것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특히 고우의 경우는 엔트리 구성 자체가 막막하다. 특히 에너지 레벨 관리와 소유권 싸움에서의 불리함이 고우를 괴롭히게 될 것. 금일 네 번째 경기 미토 올리토크 대 아키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토가 아키타를 상대로는 최근에는 지지 않고 있다. 일단 압박을 강하게 거는 상황에서 상대의 공세 방식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대응 중. 다만 미토도 상대의 수비를 헤집어 놓는 것은 가능하다 해도 이를 득점력으로 확실하게 공략하는 면모가 좀 약한 모습. 최근 4전도 3으로 미토가 이긴 경기는 없었다. 아키타의 단점은 빈공. 특히 전개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롱볼 원툴 팀으로 변모하는 것이 단점이다. 물론 원정에서 상대가 올라오는 상황을 간결하게 극복하는 것으로 대응하기도 하는데 아키타 역시 결정력이 문제라고 볼 여지는 클 듯. 대신 4-4-2 양상으로 골을 최대한 덜 허용하는 것에 힘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있다.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한다. 일단 서로가 수비를 해내는 역량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아키타도 롱볼 위주로 간다면 효율을 보장하기는 어렵고 미토 역시 아키타의 4-4-2에 상당히 전진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최근 사전에서도 모두 1-1의 무승부가 나왔다. 금일 5번째 경기 가시마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점이 없는 팀은 아니다. 일단 빌드업 성향을 자주 보여주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턴오버가 나오면서 수비가 불안해지는 면모가 있다. 다만 이를 커버할 만큼의 공격성을 가진 차브리지, 스즈키가 제 몫을 잘해주고 있는 것이 가시마의 장점. 특히 마리노스전에서는 공수 전환 속도를 높여서 상대 수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공격에서는 큰 우려가 없는 전력. 니가타의 경우는 지난 시즌 대비 실점률이 늘었다. 이유라면 지난 시즌 대비 라인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 이로 인해서 상당히 역습 성향을 보여주는 팀에게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쇼난과의 매치나 후쿠오카에게 1-2로 패해버린 것이 대표적인 매치라고 할 수 있을 듯. 심지어 지난 컵 대회에서는 하부 리그 팀을 상대로 4-4로 비기면서 승부차기 승부까지 허락한 바 있다. 가시마의 승리를 기대한다. 일단 가시마가 지난 경기에서 빌드업뿐만 아니라 공수 전환을 빠르게 가는 속공 형식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 니가타가 지난 시즌 대비 라인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역습 성향의 플레이에 매우 약해진 모습이 있다. 가시마가 니가타 상대로 전적도 꽤 좋은 편. 금일 6번째 경기 FC 도쿄 대 이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쿄의 플레이는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강호들 상대로는 장극이기도 하지만 이와타를 상대로는 굳이 공격성을 숨길 이유가 없을 것. 다행히 정교한 플레이로 나아가는 상황에서의 득점력은 꽤 효율을 높이는 편. 물론 공격적으로 가는 팀의 약점인 수비에서의 난조는 상당한 편인데 특히 측면과 배후 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잦다. 이와타의 경우는 공수 모두 문제가 될 듯. 특히 상대가 강하게 전방에 힘을 주는 상황에서는 자기 진영의 턴오버가 문제가 되는 편. 도쿄가 압박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 히로시마 전 첫 실점도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가 문제가 된 케이스. 특히 공격에서는 여전히 주포 저메인이 부상 중이라서 폭발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도쿄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도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물론 역습 상황에서의 대응이 아주 깔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와타의 폭발력이 저메인의 부상으로 인해서 보장하기 어렵다. 이와타가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 등 강하게 나서는 팀에게는 수비도 어느 정도 낮게 봐야 할 이유도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